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어떻게 제 소개를 해야 하는지 많이 조심스럽네요. 아무래도 제 직업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오고 제 생각을 적는 게 더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다른 직업에 비해 엄하고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라면 더더욱 기준의 잣대가 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 미워하기도 하고 또 복수를 상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제 직업을 숨기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이번 사연은 제 직업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사연이라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사연을 들으시면서는 교사라는 걸 직업적으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연극 보는 게 취미였던 저는 교사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어 연극을 보러 다니곤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와 같이 연극을 보러 다니던 친구와 매주 대학로를 찾아 취미 생활을 즐기곤 했었죠. 제가 워낙 연극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저런 작품들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유독 좋았던 작품은 극장에서 극을 내릴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소극장에서 배우들의 공연을 직접 지켜보다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매번 다르게 느껴지고 감흥이 달랐거든요. 그렇게 연극을 보러 다니던 저는 한 연극 배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팬심으로 다른 사심 없이 배우를 응원하고 좋아했었죠. 저는 매번 그 배우의 공연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며 개인적인 친분까지 쌓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쫓아다녔던 배우가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팬심으로 좋아하던 마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고 대화를 하며 가까워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과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연극을 보러 다니던 승혜가 짝사랑만 하던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도움으로 말이죠. 배우와 팬으로서 시작한 인연이 진짜 연인으로 발전한 신기한 만남은 생각보다 잘 맞았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희는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명 연극 배우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 전 남편 역시 한 달 생활비도 벌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생활비를 대며 연극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거기다 전 남편의 집안 형편마저 어려웠던 탓에 저희는 결혼 약속만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전 남편을 좋지 않게 보셨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걔는 네 걱정 같은 건 안 한다고 하니?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결혼을 미루려고 그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게 사정이 안 좋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지. 도대체 그 고집은 언제까지 부릴 거라고 하니?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그래봐야 만년 무명 배우일 것을. 그러니까 승희 너도 이제 정신 차려. 힘들게 애들 가르쳐서 번 돈으로 능력도 없는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살 거야? 엄마, 그래도 내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해요. 돈이야 누가 더 벌면 어때서. 너는 왜 자꾸 고생을 자처하려고 그래?
지금이야 아직 어려운 일이 없으니 버티고 살지만 네가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남자 만나봐라. 엄마가 전에 소개해줄 사람 있다고 했었잖아. 너도 그 애랑 헤어지고 선 봐서 결혼해야지. 몇 년째 배우 생활만 고집하며 저와의 결혼을 미루는 전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제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집센 제 결정을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저희 두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저희가 결혼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엄마 아빠가 포기하마. 네가 그렇게 좋다고 고집을 부리니 더 말릴 수가 있어야지. 너희 사이 허락해 줄 테니까 서둘러서 결혼이나 해. 하지만 더 미루는 건 우리도 용납 못한다. 언제 성공할 줄 알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겠어. 결혼식 관련으로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선 식부터 올려라. 그 후로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래도 기반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고 살겠지. 정말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잘 살게요. 두 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더 늦기 전에 결혼하길 바라셨고 저희는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드디어 바라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됐지만 여전히 극단 생활을 하는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언젠간 빛을 볼 거라 생각하며 늘 전 남편을 응원해왔습니다. 이번 달도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네. 어린애들 알바비보다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뭐 지금이야 얼마 안 돼도 나중엔 어마어마한 출연료 받고 성공할 건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괜히 기죽지 마. 난 당신이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 내가 당신 믿고 투자할게. 그러니까 밖에서 괜히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써야 할 때 써. 용돈 모자라면 꼭 말하고. 알겠지? 그런 남편이 행여나 자기 처지 때문에 기가 죽을까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든든한 용돈을 쥐어주며 남편을 북돋아줬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철없이 자기 꿈만 쫓는 사위가 불만이셨지만 제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시곤 저희 앞에서 불만을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위 체면 차려주시게 했다며 남편의 공연 때마다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표를 팔아주시고는 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이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방법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없이 믿었고 언젠가 저희가 꼭 여유롭고 행복해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인간이 글쎄 저희를 엮어줬던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웠던 거죠. 어느 날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문자를 확인한 저는 남편의 뒤를 쫓게 됐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상황을 맞닥뜨린 제가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그 자리에 나타나 화를 냈지만 두 사람은 변명할 생각도 없는지 제 앞에서 뻔뻔하게 사이를 인정하고 나왔어요. 그래, 우리 만나는 거 맞아. 너한텐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승희야. 제게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당하게 관계를 인정하는 두 사람에게 저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응원했던 남편과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 일은 당연히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오래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잠깐의 실수 아니야. 승희 넌 몰랐겠지만 우리 꽤 오래 만났거든. 두 사람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네 결혼 생활만큼이나 우리 사이도 깊어진 거겠지? 뭐 그러니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너를 언제까지 속여야 하나 답답했는데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정리하자. 기석 씨랑 헤어져줘, 승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지. 두 사람이 얼마나 만났던, 얼마나 사랑하던 두 사람은 불륜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여보, 당신이 뭐라 말 좀 해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잖아. 미안해. 근데 승혜랑 나 이미 너무 깊은 관계야. 가볍게 만나는 사이 아니라고. 나는 승혜랑 함께하고 싶어. 말도 안 돼. 두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이승혜, 너 정말 내 남편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말하지 그랬어. 잘 어울린다고 엮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의 남편을 뺏어? 너 예전부터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하더니 이젠 내 남편마저 뺏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이든 너 좋은 대로 생각해. 뭐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야지 뭐. 그리고 당신도 승희한테 관심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승희 얘네 집이 부자라서 그래? 애들 알바비보다도 못 버는 당신 눈엔 일개 교사보다 부잣집 딸이 더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 이제 와서 이유가 뭐가 중요해. 그냥 조용히 끝내. 그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야. 둘 다 아니라고 잡아떼지 못하는 거 보니 결국 내 말이 맞나 보네. 정말 그딴 이유라면 너희 사랑도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래, 좋아. 이혼하자. 나도 너희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감정 소모하기 싫으니까 깨끗하게 이혼하고 다신 보지 말자. 제 말을 부정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보며 화가 나면서 동시에 그런 두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봐야 내 감정만 상하고 나만 손해라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은 모두 듣지 않은 채 저만의 삶에만 충실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 번에 정이 떨어진 탓인지 금방 잊히더라고요. 그러며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다시금 평범한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점점 기억 저 멀리 사라지고 있던 두 사람을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학기가 되며 담임을 맡게 됐던 저는 우리 반 학생을 직접 만나기 전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찬찬히 보며 아이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됐어요. 제 바람난 전남편과 전남편과 불륜이던 동창의 이름을 우리 반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보게 된 거죠. 처음 두 사람의 이름을 보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한들 제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전 남편과 동창을 이런 식으로 마주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또 만약 두 사람의 아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면 한 번쯤은 학부모인 두 사람과 마주쳤을 텐데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지난 10년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아들이라고 추측되던 학생이 작년 2학기에 전학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과 마주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았던 거죠. 확인을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우리 반 학생의 부모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두 사람이라는 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제가 더 떨려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제 상태를 알아차리곤 걱정해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털어놨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면 잠깐 휴식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되고 쉬다가 학원 일이라든가 다른 직업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생각엔 우선 두 사람과 안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은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피해야 하는 거야? 다음번에 또 마주치면 또 내가 도망가고? 아니, 매번 그럴 수 없긴 한데 우선 지금 당장은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니까. 그럼 학교에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아니, 당신이랑 대화하면서 알았어. 내가 도망칠 이유도 없고 도망쳐서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두고 도망칠 순 없지. 도망갈 거면 그것들이 가라고 해. 난 내가 교사로서의 내 일을 할 거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도망쳐야 한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잠깐이라도 포기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인 제가 도망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제 직분의 일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일주일간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학부모님들과 면담하는 상담 주간이 됐죠. 그 말은즉 그 주에 두 사람과 반드시 마주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약하기 전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두 사람 역시 여느 학부모님들 중 한 분들처럼 대하려고 했죠. 그래서 절 보고 너무 놀란 듯 그 자리에 멈춰있던 승혜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재현이 어머님,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너 맞지? 너 승희 맞지?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면담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생활기록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저랑 재현이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현재에 맞게 행동하는 게 옳은 일이다 싶고요. 그러니 앞으로 재현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담 나누실까요? 뭐? 담임 선생님으로서 널 대해? 야, 너 무슨 꿍꿍이야? 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왜? 우리 재현이 괴롭히려고 그래? 우리한테 당한 거 우리 재현이한테 갚으려고 네가 담임하겠다고 한 거야? 이게 진짜! 제가 특정 학생 담임을 맡고 싶다고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배정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현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직분에 맞게 행동할 겁니다. 그러니 우려하시는 일은 일절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친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 아들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담임 맡은 거 모를 줄 알고? 야, 너 우리 재현이 털끝 하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너 선생직 못하게 할 거라고. 알겠어, 이년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럼 면담하시죠. 욕을 해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에 되려 상간녀인 승혜에게 욕을 듣고 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마음 먹고 말을 꺼낸 의미가 없어지니까 꼭 참고 재현이에 대한 면담을 이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승혜가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고 떠보는 겁니다. 사람 성질을 건들면서 말이죠. 재현이가 수업 참여하는데 적극적이고 진짜 생각할수록 무서운 년이네. 10년 전 일을 가지고 원한을 품어서 이렇게까지 해? 너 원래 여기 학교 다녔니? 설마 우리 재현이 괴롭히려고 따라온 건 아니지? 저기 재현이 어머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저 정말 재현이 담임 선생. 하긴 네가 지독한 면이 있긴 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와, 오늘 너 만난 일 친구들한테 다 말해야겠다. 이승희 이 미친년 10년 동안 사람 쫓아다니면서 칼 갈고 있었다고. 그것도 선생님인 직업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내 아들 괴롭히려고 한다고.
뭐 이런 년이 선생님이라고. 내가 너 우리 반 엄마들한테 싹 다 말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그리고 교육청에도 내가 민원 넣어서. 야, 너 그렇게 내가 재현이 괴롭힐까봐 걱정되면 이사 가. 생활기록부 보니까 너 6개월 전에 이사 왔다며? 재현이 아직 동네 적응 덜 됐을 때 이사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다른 선생님이든 학부모님이든 붙잡고 물어봐. 내가 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내가 다니는 학교에 살던 동네에 네가 이사하고 네 아들이 전학 온 거야. 근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와, 2년 봐라. 결국 본 모습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이 너네 반 학생 된다니까 좋았냐? 우리한테 당한 거 복수할 생각에 좋아 죽겠어? 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너 내 아들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면 이사 가라니까? 나는 직장이지만 넌 겨우 네 아들 학교잖아. 이사를 가든 다른 집에 위장 전입을 하든 우선 전학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너랑 만나게 된 거 기분 더럽다니까? 남의 남편, 친구 남편 빼앗은 걸 보고 싶겠니? 구역질 안 나겠어? 야, 조용히 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실수로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말 나오기 전에 이사 가라고. 아이 그래 간다가. 누군 너 같은 년한테 우리 재현이 맡기고 싶겠니?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재현이 건들 생각하지 마. 알겠어? 참아보려고 했지만 계속된 승혜의 도발에 결국 저도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을 꼴보기 싫은 마음에 이사 가라고 한 건데 정말 이사를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두 사람이 제 곁에서 멀어지는 그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사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승혜는 매일 제게 찾아오듯이 하며 자기 아들 재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들들 볶았어요. 괴롭힌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이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지만 불안에 떨며 매일 절 찾아오는 승혜를 보면 이사가 분명 나은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고 이사 가겠다는 말만 하고 정작 이사를 가지 않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 제가 직접 동창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금방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었어요. 우선 부잣집이던 승인의 집이 망하게 되면서 이전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평생 배우라는 직업 외에는 다른 일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았던 전 남편도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고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하는 장사로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 크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던 승혜가 아이 교육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무조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우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받고 이제는 돈 없는 친정과 원래도 없는 시댁의 돈까지 끌어써서 이사를 왔다고 했어요. 동시에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있던 전 남편의 가게까지 같이 동네 근처로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에게 앓는 소리도 많이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까지 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며 사람 성질을 건들고 있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되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얼마나 날 뭐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사과 몇 마디로 예전에 그 일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고 이사를 갈 수도 없으면 제게 사과 몇 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누가 봐도 자기들이 제게 잘못한 일이니까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고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절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도망을 못 간다는 걸 알았으니 한 방 제대로 먹여주기로 했죠. 저는 우선 두 사람의 아들인 재현이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제 학급 내 학생들 중 누굴 더 예뻐하고 덜 예뻐하는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담임을 맡아 학급을 관리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학생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무엇이든 공평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야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이자 예외적으로 승혜와 전남편의 아들인 재현이에게 잘해줬어요. 맨날 자기 아들 괴롭히지 말라고 절 괴롭히는 승혜에게 덜 시달리기 위함도 있었죠. 물론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현이의 편의를 봐주고 편애를 하면서 파생될 불만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바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유독 편애한다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자 다른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 됐던 학부모님들께서 단체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시며 우려되는 점과 불만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표로 혼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모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셔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좋다고 하고 무엇보다 학급 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신다고 해서 1년간 학교 생활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학교에서 돌아오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유독 한 아이를 편애하신다고 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처음 학부모 상담했을 때 모든 아이들 공평하게 대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오해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께서 편애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 선물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가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제가 한 학생을 편애한 이야기라면 맞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문제되는 이야기인지 아시는 거예요? 직접 한 학생을 편애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변명을 해보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편애하게 된 겁니다. 사실 편애를 하고 있다는 그 학생의 학부모님과 제가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학부모님께 제가 시달리기도 했고.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말씀을 그렇게... 너무 사적인 관계고 사연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니 솔직하게 다 말하겠습니다. 실은 그 학부모가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기도 해요. 또 제게서 전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을 빼앗다니? 동창회 가장 친했던 친구라고... 네, 가장 믿었던 친구와 전 남편이 바람이 난 거죠. 저는 이미 놀라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드렸죠.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절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지만 그 친구는 제게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조금만 문제 있어도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런 일이 생기고 자칫 불리하게 되면 제가 정직이 돼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떨어지고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 친구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게 가진 불신이나 경계심을 떨어뜨리고자 해당 학생에게 편애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아이들이 느꼈을 감정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학급 회장 학부모님께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랬으면 안 그래도 힘든 선생님을 붙잡고 해명하라는 이런 자리 만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아무리 저희가 몰랐다고 하지만 떠올리기 힘든 얘기까지 직접 말씀하시게 만들고. 승혜와 전남편의 이야기를 한 순간 저를 쳐다보던 학부모님들의 눈빛과 분위기는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다들 제가 너무 큰일을 당했다며 위로해 주셨고 안쓰러워하셨어요. 다들 절 동정해줬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승혜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제가 승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따로 움직이거나 계획을 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 이야기를 들었던 학부모님들께서 저보다 더 분개하시곤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셨으니까요. 제각기 다른 형편과 직업, 또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셨지만 다들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는 아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 또 희생한 아내와 처가를 배신하고 상간녀의 유혹에 넘어간 제 전남편에게 학부모님들께서는 마치 자신들이 배신을 당한 주인공인 것처럼 분노하고 열을 냈습니다. 학교와 동네에서 승혜와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왔고, 제가 한 이야기보다 더 부풀려진 소문이 돌기까지 했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 학교를 도우며 또 동네를 다니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민호 엄마, 아직 민호네 반은 안 끝났나 봐? 아직. 근데 준호 엄마, 그 얘기 들었어? 왜 우리 학교에 이상한 엄마 하나 있다는 거? 들었지. 우리 학교 선생님 친구였다는 그 엄마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남편 소개해주곤 나중에 욕심나서 뺏었다며? 하여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런 짓 하는 못된 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년들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버릇을 못 고친다니까. 우리 애들이랑 같은 학년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같은 학년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뭐? 다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제 버릇 못 고친다는 말처럼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 우리 동네 이사 오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거라고 하잖아. 뭐 정말? 어머,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근데 그 집 남편은 그걸 알고도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래? 애초에 자기도 바람나서 결혼했는데 뭐 어쩌겠어. 애까지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이건 나도 다른 엄마한테 들은 말인데, 두 사람 서로 배우자 두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는 걸 용인하는가 보더라고. 어머, 진짜? 뭐 그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무슨 종교를 믿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말도 있고, 두 사람 다 외국에서 지내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짓 했다는 거랑 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사오고 우리 애들 학교로 전학 왔는지 몰라. 맘 같아서 엄마들 모아서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 집에 딴 학교로 전학 보내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애들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이젠 그 집 부부들 때문에 남편 걱정도 해야 될 판이야. 이상한 부부 둘이 이사와서 동네를 뒤집는다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소문을 낳는다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또 빠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그러며 소문의 주인공인 승혜를 학부모님들께서는 피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노골적으로 적대심과 불쾌감을 표현하는 학부모님도 나타났죠. 어머, 저기 그 여자 아니야? 아니, 무슨 생각으로 학교까지 찾아왔어? 저 여잔 자기 얘기 돌고 있는 것도 모르나? 알면서도 다니는 거지. 애초에 사람들 손가락질 무서워했으면 우리 애들 선생님한테 그런 짓 했겠어? 거기다 자기 친구였다는데. 하여튼 저런 여자들 얼굴 두꺼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머, 우리 쪽으로 온다. 지은 엄마 그만해. 저 여자 듣겠다. 어머, 안녕하세요. 지은이, 승우, 현이 어머니 맞으시죠? 저 재현이 엄마예요. 아, 네. 전 우리 반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줄 몰랐어요. 전 맨날 저쪽에서 우리 애를 기다렸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여기 와서 기다려야겠네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아, 네. 친하게 지내긴 무슨... 그랬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 네? 지은 어머님, 방금 저한테 한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요? 제가 방금 무슨 말 했는데요? 아니, 방금 저한테 무슨 일 당한다고... 아... 그걸 또 용케 들었나 봐요? 딴 뜻 없어요? 내가 재현 엄마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친하게 지내자는 지금 그 말이 불편해서 말한 것 뿐이에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니까 내 쪽에선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기 지은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머, 재현 엄마는 동네 안 돌아다녀요? 다들 우리 동네 스타인 재현이 엄마 얘기라는데 어떻게 자기만 쏙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아니다. 동네 돌아다녀도 사람이 곁에 오질 않겠구나. 하기야,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 가까이 갔다가 좋게 보이든 밉게 보이든 내 남편한테 꼬리치면 어떡하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긴 하지. 뭐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누가 꼬리를 친다고 하는 거야? 누가?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쪽이나 그쪽 남편이나 더럽게 만난 사이라는 걸 모를 줄 아냐고요? 지금 우리 학교, 우리 동네에서 그쪽 부부 얘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쪽 부부 때문에 우리 동네가 얼마나 난린데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녀요? 누구 남편 빼앗으려고 친하게 지내자는 말을 하냐고요? 저기요, 우리 동네 수준 떨어뜨리지 말고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이사 가요. 그쪽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일이 많아졌는지 알아요? 애들 공부하는데 온 신경 써도 모자랄 판에 남편 신경 쓰고 우리 애들이 그쪽 애랑 친해질까봐 신경 쓰느라 정신이 더 없다고요. 뭐? 저 또라이 같은 여자가 뭐라는 거야? 당신이 뭘 한다고 짓거려? 우리 부부가 뭐가 더러운데? 그리고 뭐? 남편을 신경 써? 누가 당신 남편 탐낸다고 그래? 당신 남편 한 트럭을 가져와도 관심 없어, 알아? 별 볼 일도 없는 남편 둔 주제 어디서 헛소리야? 뭐?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어? 이게 진짜... 근데 별 볼 일 있는지 없는진 벌써 확인을 다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무슨 헛소리야? 그거야 당신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내가... 승우 엄마, 현이 엄마, 방금 이 여자가 하는 말 들었지? 이거 봐, 이런 년들이 이런다니까. 이미 우리 남편들 뒷조사 다 했다고. 이러다 갑자기 접근해서 꼬리치는 거라고. 더러운 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한테 꼬리치고 친구 남편을 빼앗아? 하긴 그 남편 놈이라는 놈도 제정신은 아니긴 해. 더러운 것끼리 쌍으로 잘 만나긴 했는데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이 더럽네. 뭐? 이년이... 승혜는 그날의 첫 다툼을 시작으로 점점 다른 학부모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가벼운 언쟁으로 끝나는 다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따금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승혜는 더 많은 오해를 낳았고 고립이 되어갔죠. 나중엔 승혜가 하교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학교 앞을 오기만 해도 그 앞에 있던 모든 학부모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할 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학교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정식으로 학부모 항의가 들어와 교내 회의를 열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알았지만 두 사람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일만 하면 됐고 두 사람에게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지 관망하면 됐죠. 그 재미있는 일 중 하나는 전 남편의 가게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문이 학교를 넘어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며 전 남편이 하던 식당은 점점 손님의 발길이 끊겼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파리만 날리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전 남편의 가게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적혀있는 포스트잇과 함께 달걀을 투척했습니다. 그날 일을 시작으로 평소 두 사람 부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부터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나 동네 주민들까지 전 남편 가게 앞에 달걀과 케첩, 밀가루 등등 갖은 식자재와 불만이 담긴 포스트잇을 가게에 투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문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도 어느 정도 두 부부가 한 짓에 대해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결국 전 남편은 오픈한 지 4달도 안 된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들의 모든 원인을 저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제게 찾아와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뭐야? 두 사람이 같이 날 찾아올 일이 있어? 재현이 학부모님으로 찾아온 거야? 아니면 날 열받으라고 찾아온 거야? 뭐? 열받아? 야, 열받는 사람이 누군데 네가 열받아? 너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 당한지 알아? 네가 이상한 얘기 떠벌리고 다녀서 우리가 천하의 쌍년 쌍놈이 됐잖아. 너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승혜 너 웃긴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또 저번처럼 찾아와서 난리야? 내가 뭘 했는데? 너랑 저 인간이 바람 피우다 결혼한 걸 다른 학부모님들 앞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 그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재현이한테만 잘해준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나도 해명해야 했다니까? 내가 재현이를 편애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 반 학부모님들께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인연이 누굴 바보로 하나? 야, 네가 그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아니잖아. 너 다 알고 그런 거잖아. 일부러 우리 욕먹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게 누가 내 앞에서 그 난리 치라고 했니?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일부러 더 재현이를 신경 쓰려고 했겠어? 내가 왜 다른 학부모님들께 오해받은 건데? 네가 네 새끼 건들면 죽인다고 어쩐다고 하도 사람을 힘들게 하길래 내가 너 조심하려다가 그런 오해 받은 거 아니야. 다른 학생들 대하듯이 똑같이 재현이를 대해도 네가 더 난리를 칠까봐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왜 사람 찾아와서 들쑤셔? 너만 가만히 있었어도 난 원래 내 소임대로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애들 가르쳤을 거야. 그러면 괜한 오해받지도 않았을 테고. 내가 굳이 내 허물인 얘기까지 하면서 너의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들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그리고 난 딱 있었던 일만 얘기했다. 내 감정 섞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해야 했다고. 그게 뭐 내 잘못이야?
그렇게 캥기는 게 있었으면 그때 옳게 행동하지 그랬어. 10년이 지났어도 당당하지 못할 일 하지 말지 그랬어. 야! 그래도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잘한 짓이야? 너 때문에 우리 재현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선생이 학생 힘들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고? 아동학대는 네가 했겠지? 내가 재현이랑 다른 애들 어울리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니? 학부모님들 한 명 한 명 설득하면서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지만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냐면서 재현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 지도해달라고 사정한다. 그걸 아니? 그리고 내가 재현이 걱정돼서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요즘 재현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 엄마가 맨날 집에서 화내고 전현이 죽일년이니 인연이 죽일년이니 입에 욕을 달고 산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다 자기한테 왜 그렇게 다른 애들이랑 못 어울리냐며 화를 낸다며 엄청나게 힘들어해. 너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걸 자식에게 푸는 거 아동학대야. 너야말로 아동학대라고 알아? 승혜는 제가 내놓는 대답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잘잘못을 따져보면 지극히 사적인 일을 다른 학부모님들 앞에서 말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말하게 된 원인을 승혜 때문이라고 물고 늘어지니 승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 저야 그날 딱 한 번 제가 겪은 진실을 말한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을 뿐더러 제 학생인 재현이에게도 잘하고 있었으니 승혜 말문이 막혔던 거겠죠. 거기까지는 저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만족스러워하며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축 처진 어깨로 얼른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때 발생했어요. 옆에서 저와 승혜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전 남편이 승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뭐야, 당신이 학교 와서 들쑤셨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난리를 피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다는 거 아니야?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조용히 숨지게도 모자란 마당에 얼마나 난리를 피웠길래 일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뭐? 그러니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엄마로서 가만히 있어? 얘가 재현이 담임이라고 하는데 안 놀라고 걱정이 안 돼?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면서 풀 생각을 했어야지. 왜 쓸데없이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고? 하여튼 넌 진짜 생각 없다. 지가 그렇게 강남으로 이사 와야 한다고 난리를 떨더니 이렇게 동네도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 지 자식 교육 생각해서 와놓고 애가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드냐? 뭐? 야, 그렇게 이성적으로 잘할 수 있었으면 그날 네가 오지 그랬냐? 아니 옆에 따라오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이성적인 네가 이 지경까지 안 만들었겠네. 애한테 관심 하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 그때 내가 놀고 있었냐? 일하고 있었잖아, 일. 그리고 내가 왜 재현이 일에 관심이 없어?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잖아, 바빠서. 내가 왜 바쁜데? 네가 여기로 무리해서 이사 오자고 해서 내가 더 바쁜 거잖아. 여기 이사 올 형편도 아닌데 네가 바락바락 무리해서 이사 가자고 해서 내가 바쁜 거잖아. 지금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만 줄 알아? 그거 벌려면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 줄 아냐고? 근데 무슨 재현이 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해? 너만 일하냐? 너만 일해? 다른 집 아빠들은 바빠도 관심 가질 거 다 가져. 지가 못난 거 가지고 어디서 핑계를 대? 그러게 연극한답시고 배우랍시고 꼴값 떨지 말고 능력 갖추지 그랬냐? 뭐라도 배우지 그랬어? 평생 되지도 않을 꿈이나 쳐다보고 빈둥거리던 놈이 무슨... 야, 네가 우리 아빠한테 받은 돈만 해도 얼만 줄 아냐? 염치도 없고 벨도 없는 새끼. 능력도 없는 놈이 어떻게 창피한 줄도 몰라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꼴까? 새끼? 야! 너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네 아빠 도움 얼마 받지도 않았어! 네 아빠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 하여튼 애비나 딸년이나 잘나갈 적에 아직도 파묻혀 살아가지고 지금 지들 주제를 몰라요. 거지 새끼들 주제. 뭐? 거지 새끼? 이 새끼가 가장 역할 좀 하더니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야, 너 장사 시작할 때 누가 돈 빌려줬는데? 뭣도 없는 새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더니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해? 야, 너 우리 부모님이랑 나 아니었으면 지금 대학로 길바닥에서 바닥 쓰는 거지 새끼 됐어. 거지 새끼! 알아? 뭐? 이게... 두 사람은 갑자기 제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 말고도 이전부터 서로에게 쌓여온 불만과 불신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다퉜습니다. 나중엔 제 앞에서 손찌검까지 하면서 싸웠죠. 결국 두 사람의 맹렬한 싸움은 서로에게 절대 봉합되지 않은 상처를 줬고 결국 몇 달 후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어요. 손대지 않고 코 푼다는 게 딱 이런 거였죠. 재현이 걱정에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쁜 마음이 더 컸던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이 복수의 마지막 마침표는 제가 직접 찍어야 할 것 같아서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모두 제 계획이었다는 걸 말해줬죠. 왜 전화했니? 나 이혼한 거 가지고 비웃으려고 전화했니? 어? 승희야, 너 어떻게 알았어? 난 네가 전화 끊으려고 하면 재현이 핑계 좀 대려고 했는데 고맙다. 예, 안 그래도 너랑 전화한 다음에 네 전남편한테도 전화할 거라 내가 좀 바쁘거든. 나쁜 년. 그래서 네 맘대로 되니까 좋니? 너야 겨우 1년 남짓이라고 하지만 10년이나 살아온 남의 가정 깨트리니까 좋아? 승희야,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너도 어쨌거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라서 내가 말 조심했는데 이제 아니니까 막 할게. 야, 이 정신병자 같은 년아. 어디서 날 나쁜 년으로 몰아가? 너랑 나랑 같아? 내가 뭔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한 건 너희가 한 짓들 그대로 말한 것밖에 더 있어? 근데 이게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 너 지금부터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면 나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나쁜 년 될 거다? 앞으로 애들한테 수소문해서 너 근황 알아낸 다음에 또 남자 만나거나 결혼하려고 하면 네가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싹 다 말하고 다닐 거라고. 알아? 내가 평생 네 뒤에 꼬리표 달고 다니게 해줄 거라고. 어때? 이 정도는 너한테 나쁜 년이라는 말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 왜 말이 없어? 진짜 그렇게 해주냐고? 하지 말아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방금 했던 말 다 취소할 테니까 그러지 말아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내가 나쁜 년이지.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고 넌 피해자였으니까. 그러게 왜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뻔뻔하게 나와.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이혼까지 한 너 붙잡고 사과받자고 전화한 거 아니야. 혹시나 또 우리가 이렇게 마주치는 일이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화한 거야. 우리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 그리고 혹 이와 비슷한 일로 보더라도 서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거야. 서로에 대해 얘기도 하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그래. 그럼 이사 잘 가고 우리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알겠지? 승혜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전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태도로 말이죠.
그래도 전 남편은 제게 뻔뻔하게 나오지 않고 과거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에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승혜와 통화를 했을 때처럼 제가 열을 낼 필요는 없었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는 말만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통화를 끝으로 두 사람과의 질겼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원했던 복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0년 만에 이렇게 복수할 수 있어서 속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복수는 제 성격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평생 두 사람과는 영원히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구독자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